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6번째 지화 명의를 보세요. 초효입니다. 상점에 지배인으로 있는 친구 모씨가 와서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명의의 초효를 얻었다. 명의는 타오르는 불꽃에 흙을 덮는 것과 같은 꾀이다. 그렇죠. 이 밑에는 지금 이에 화가 있고 위에는 곤의 지가 있기 때문에 흙으로 덮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우둔한 자 때문에 미혹되니 현명한 신하가 우둔한 왕 때문에 해를 당하는 꼴이다. 그런데 귀하의 인상을 보면 추골에, 추골이 어딥니까? 지금 코를 뜻하는 거죠. 검은 기운이 덮고 있는 것이 보이니 주인과 떨어지려고 하는 때이다. 지금 초효를 얻은 것은 귀하가 주인에 대한 충성된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에 부딪혀 뜻이 통하지 않아 사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후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자 해도 주인과의 관계에 구속되어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 명의우비죠. 수기, 군자우행, 3일불식, 유유왕, 주인유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이 곤란해져 군자우행, 3일불식이 된다. 동업자에게 고용되고자 해도 원주인 때문에 취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유유왕, 그렇죠. 갈 곳이 있지만 주인 유언, 주인으로부터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 백의 숙제가 이꾀를 얻어 굶어 죽었다. 그러나 운귀의 성세는 돌고 도는 것이니 기운을 내어 인내할 때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서 보냈구만요. 2효죠. 명치 22년 1889년 모 고관의 운기를 점쳐 명의의 2효를 얻었다. 명의는 해가 지하로 들어가는 꾀이니 어두운 밤이다. 지금 문명의 시대라 밝아졌다고 해도 귀하의 운기에 이상이 보인다. 귀하가 현명하고 박식하다는 것은 모르는 자가 없지만 시운이 아무래도 어렵다는 것은 예를 들어 햇빛이 높은 곳에 있으면 그 빛이 사방을 비추지만 만약 낮은 곳에 있다면 그 빛은 먼 곳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제 이효를 얻었는데 귀하의 의견이나 계획 등은 근시안적인 사람의 방해를 받아 채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괴로움이 될 것이므로 그렇죠? 여기 보면 명의 이우좌고 용증 용증마장길이죠. 항상 귀하를 존경하는 자가 귀하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용증마장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금년의 운기는 문왕의 세운과 같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천명으로 알고 시운이 바뀔 때를 기다려야 한다. 명치 16년 모 상인이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명의의 3일을 얻었다. 명의는 밝음이 땅속으로 들어가 밤인 암흑의 꾀다. 네? 현명한 자는 우둔한 자에게 패하고 선량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때문에 곤혹을 겪는 때이다. 지금 3일을 얻었다는 것은 늘상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있는 것을 토벌하고 이것을 무찌르는 대로 남쪽 방면에서 존망을 걸 만큼 상업적 전략을 가지고 시세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승리하여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때이다. 이것을 명의 우남 그죠? 수 득 득기대수 명의 우남수 득기대수 그죠? 불가질정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은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정벌하던 상이다 이 말이죠. 귀하는 어떤 곳으로 가든지 조급해하지 말고 시기를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불가질정 여기서 질은 빨리라는 뜻이에요. 빨리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빨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리인 모씨가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명의의 사유를 얻었다. 명의는 밤이라는 꾀로 사물의 흑백을 분간할 수 없는 때이므로 입이 곡직이죠. 분명차나 군자가 소인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이다. 지금 사유를 얻었다는 것은 귀하의 상관과 의견이 맞지 않고 원래부터 상관이 귀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같은 불쾌한 부서에 있으면서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생만 더하는 것보다는 단념하는 쪽이 좋다. 이것을 입어 좌복 획 명의지심 우출문정 대개 명의 때에는 눈앞에 종이를 붙인 것처럼 자신의 재주를 발휘할 수 없는 때이므로 속히 사직해야 한다. 그 후 듣기로 친구에게 부탁하여 원활히 그 심정을 상관에게 말하였던 바 상관도 이해하여 다른 부서로 전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효입니다. 명치 18년 천가 대교정의 부탁을 받고 불교의 운기를 점쳐 명의 5회를 얻었다. 명의는 문명이 눈부시게 빛나는 이화가 밑에 있고 음유하고 어두운 곤토가 위를 덮고 있으므로 마치 태양이 서쪽으로 숨어 대지가 어두워지는 것과 같다.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와 비교하여 승려를 보면 10종의 승려가 아무리 석가의 성덕을 설명하고 조사의 인자를 부르짖어도 아니면 연설이나 강연으로 다른 종교와 경쟁을 해도 그저 표면적 수단에 불과할 뿐 진실로 불교를 부흥시키는 일은 되지 못한다. 조금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런데 지금의 승려들은 그 기본을 망각하고 말단을 쫓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세속인들보다 심하다.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전국 20만의 승려 중 선발에 100인 가운데 한 사람의 고승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2,000명은 되는 것이다. 이들만을 종교가라고 그 밖에 기율을 파하고 참선하지 않은 승려는 승려로 간주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쭉 했습니다. 쭉 설명을 했더니 끝부분에 보세요. 이것을 듣고 천가씨는 감탄하여 말하기를 신, 불 두 가지 도의 운기는 이러한가. 지금에 와서 옛날을 돌아보면 두 가지 종교가 해온 것은 실로 도를 중히 여겨 옥을 던져버린 것과 같다고 하며 깊이 깨닫는 모습이었다. 상효입니다. 명치 21년 6월 나는 판전과 복부 두 사람과 함께 애지연에서 시멘트 제조 공장을 구입하였다. 시멘트는 토목 건축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매년 수십만 원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확장한다면 매년 15만 원의 수입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판전시가 사장이 되어 제조 공장을 확장하였다. 그래서 쭉 보시고 끝에 23년 봄 2년 후죠. 그 회사의 운기를 점치니 명의의 상유를 얻었다. 생각한데 명의는 밝음을 무찌르는 꾀로 상유는 훨씬 심한 것이다. 그렇죠? 불명회, 박지한 곧없다 그랬죠. 시멘트 제조의 밝은 기대로 안심하고 있으면 의외의 곳에서 어두운 일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 처음은 하늘에 올라 사방을 비춘다 그랬죠. 초등우천 후입우지 그랬잖아요. 시멘트 가운데 가장 상등이라는 평가를 얻은 것을 말하고, 나중에 땅에 들어가 법칙을 잃는다는 말은 품질이 떨어져 시멘트로서 규격을 벗어남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크게 놀라 제조원의 판전사장에게 충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조되고 있는 물건이 세간의 호평을 얻고 있는지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뭐 쭉 설명이 쭉 내려가요. 그런데 보시면, 그런데 비율의 잘못으로 팽창될 것을 모른 채 동경 건축국에 납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응축력이 너무나 강해 자갈과 혼합할 때 시멘트만 빠르게 응결되고 다른 것은 결합되지 못하여 팽창되어 버린다는 연락이 왔다. 그런데 사장이야 기술자 직공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자신들이 제조한 시멘트는 세상에 둘도 없는 상등품인데 그럴 리 없다면 납득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비로소 석회의 비율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 350폰트 평균 강도의 제품을 만들었다. 그 후 점차 호평을 얻게 되었다. 무릇 역점은 시멘트 제조에 종사하는 기술자, 직공들이 자신만만하여 비율을 잘못하기 전에 그들의 생각에서 실책이 일어날 것을 엄숙하게 예지하였던 것이다. 실로 신명의 오묘함에 머리가 숙여진다. 그 후로는 종전대로 외국의 품질과 똑같이 제조하여 더 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점례가 또 있어요. 명치 26년 에지시멘트. 그렇죠? 상황을 점쳐서 또 명의의 상유를 얻었다 그 말이죠. 명의꾀는 명석한 자가 우둔한 자에게 상처받는 꾀로 상유는 스스로 실패를 부른 때이다. 시멘트라는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토목공사의 필수품으로 뭐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명의꾀를 얻고 보니 예상치 못한 점괘에 심히 걱정되었다. 대마침 그땐 나는 북해도 탄광철도회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역점이 흉하니 시멘트 공장에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그 후 이 일을 생각해보면 당시 신라천 현에서 촉항공사가 있었다. 당사와 영국제 시멘트와 동업자인 천야 대판의 시멘트 회사로부터 시멘트를 구입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균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보시면 결국은 역은 인간에게 흉재를 미리 보인다는 것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이니 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